파트 1 무역계약의 체결 절차, 해외시장 조사, 거래처 선정, 거래 제의, 상품 조회, 상품 조회 회신, 신용 조회, 청약, 승낙, 계약의 성립 순으로 갑니다. 무역은 상이한 국가에 소재하는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물품 매매로 표현할 수 있다. 무역은 장래의 거래처를 수배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무역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처 수배부터 계약서 작성 방법까지 무역 계약 파트에서 설명한다. Circulation Letter, 회람장 또는 거래 제의장. 용어의 정리. 회람장 또는 거래 제의장 등으로 번역하며 거래를 하고자 하는 상대방에게 특정 상품에 대한 거래 제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의미한다. 1. 해외시장 조사, Overseas Market Research.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거래하고자 하는 국가의 시장 조사를 하여야 한다. 해외 시장 조사에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특히 중요하다. 물품 수입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해외 국가의 시장 조사를 조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재에서는 수출을 기준으로 설명하겠다. 수출, 1. 조사 대상. 어, 목적지의 정치, 경제, 사회 등의 일반 환경 조사, 고객 구매의 연령 분포, 고객 기호 등의 고객 조사, 해당 상품에 대한 가격, 관세, 경쟁품 등 상품 조사 등을 수행한다. 해외 시장 조사는 경제적 안정성, 정치적이나 종교적인 부분을 포함하여 해당 국가에서의 국민성 등 관련 사항을 최대한 함께 조사해야 한다. 이 조사 방법, 해외 조사는 일반적으로 해외 출장 또는 해외 지점, 사무소 등을 통한 직접 조사와 인터넷에 의한 조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을 이용한 위탁조사 등이 있다. 조사 방법에 따라 편의성, 정확성, 그리고 비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거래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래선의 선정, Selection of a Business Partner. 거래선을 발굴하는 방법으로 국내 또는 국외 유관기관을 통한 무역업자 명부, 디렉션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전통적이며 해외 광고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기도 한다. 대내외 공공기관에 문의를 하거나 직접 현지 출장 가는 방법도 있다. 실무적으로 무역 박람회를 통해 거래처를 확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수출을 위해 국내 또는 해외 박람회를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3. 거래 제의, 비즈니스 프로포절 및 문의, 트레이드 인콰이어리. 1. 거래 제의. 거래선 선정을 통해 가능성 있는 거래선 리스트가 확보되면 거래를 희망하는 내용의 거래 제의장 또는 거래 권유장을 송부하여 거래 제의를 한다. 내용은 상대방을 알게 된 동기, 자사의 영업 목적, 영업 종목, 취급 상품, 업계에서의 위치, 주문에 응할 수 있는 거래량, 거래 조건, 자사의 신용을 상대방이 조회할 수 있는 방법, 신용조회처 및 거래를 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문의. 거래 제의를 수신한 상대방은 거래 제의 내용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의, 트레이드 인콰이어리를 한다. 문의 내용은 가격에 대한 흥정, 거래 내용의 수정 요청 혹은 견본이나 상품 목록, 카탈로그 등의 요구가 대부분이다. 거래 당사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회신을 하게 됨으로써 거래선이 확정된다. 거래선이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계약 체결 절차가 시작된다. 4. 신용조회, Credit Inquiry.
거래선이 이제 결정이 되면 상호 신용조회를 해야 한다. 신용조회가 낮은 상대와 거래를 하게 되어 발생하는 매도인의 신용위험, 크레딧 리스크, 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 어, 매수인의 상업위험, 머천타일 리스크, 물품을 받지 못할 위험, 음, 음, 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 물품을 받지 못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특히 무역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격지자 간의 거래이므로 유령회사를 통해 물품만을 수령하거나 대금만을 지급하고 잠적하는 등 무역 사기가 적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에 신용조회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신용조회 항목 신용조회 항목은 다양하지만 주로 3CS라는 3CS라고 해요. 해당 업체의 성격 및 상도덕, 캐릭터, 자본, 캐피털, 영업 능력 및 연매출, 캐퍼시티 등을 조회한다. 3CS의 신용조의 필수 항목에 해당한다. 여기서 거래 국가, country, 거래 통화, currency, 거래 조건, 컨디션, 담보, collateral 중 두 개 또는 네 개를 더하여 5cc's 또는 7ccs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신용조회 항목 상도덕 캐릭터 필수지 업체의 성실성, 평판, 영업태도, 채무 변제 이행 의지 및 기업 윤리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점검하는 항목이다. 대금 결제는 상대의 자금 상태나 영업 실적보다 경영진의 도덕성과 성실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도덕이 가장 중요한 조회 항목에 해당한다. 이 자본, 캐피털, 재정 상태, 자본과 부채 비율, 영업 결과에 따라 따른 이익과 손실 등을 점검하는 항목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재무제표를 검토하게 되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무상태표, 구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이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3. 영업능력 capacity 연간 매출액, 업체의 형태, 개인회사냐, 한명회사냐, 주식회사냐 등 연역, 경력, 영업것, 굿윌, 장래성 등에 관한 항목이다. 비록 건실하고 양호한 재정 상태라고 하더라도 장래성이 없는 업종이거나 경영자의 경영 능력이 없다면 장기적인 전망이 밝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2. 신용조회 방법 신용조회 방법은 직접 조회, 거래은행을 통한 조회, 코트라, 무역협회 등 국내 유관기관을 통한 조회, 해외 전문 신용조회 기관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거래 제의 시 원활한 신용조회를 위해 현재 거래하고 있는 은행 또는 업체 등을 신용조에서 크레딧 레퍼런스로 함께 명시하여 상대방이 신용조회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계약 성립 Formation of the contract 신용조회를 마친 후 상호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당사자 일방이 정식으로 계약의 세부 조건을 포함한 거래의 제의, 청약, 오퍼를 하게 되고 청약을 받은 상대방은 동의의 의사표시로서 승낙, acceptance를 하게 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유효한 청약과 승낙의 범위는 각국의 법령 또는 CISG와 같은 국제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 성립의 증거로서 서면 계약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과 관행이 상이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서에서 표준화된 서식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계약의 성립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은 물품의 판매하는 자, 매도인 셀러, 물품을 구매하는 자, 매수인 바이어의 의사 합치로 이루어진다.
무역계약이 유효한 계약으로서 성립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 agreement가 요구되며 이러한 합의는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1. 청약 offer 1의 2 청약은 청약자 offerer가 피청약자 offeree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보내는 의사 표시이다. 무역계약의 당사자는 물품의 매도인이거나 매수인이므로 청약도 매도인이 송부하는 매도청약 selling offer와 매수인이 송부하는 매수청약 buying offer로 구분할 수 있다. 2. 청약의 특성 및 청약의 유인 1. 청약의 특성 청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1. 일방적 의사표시 2. 승낙 시 계약이 성립되는 확정성 3. 청약자를 구속하는 법적 구속력 4. 구두나 행위에 의해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불요식성 5. 실현 가능한 의사표시 청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피청약자에게 계약 체결에 대한 합리적 의사표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순한 권유 또는 미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표시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청약 조건은 확정적이며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피청약자가 이를 승낙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통지되어야 된다. 청약의 요건 CISG 14조 1. 청약 1인 또는 1. 청약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에 대한 계약 체결의 제한은 충분히 확정적이고 승낙 시 그에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에 청약이 된다. 제한이 물품을 표시하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수량과 대금을 지정하거나 그 결정을 위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 그 제한은 충분히 확정적인 것으로 한다. 2. 청약의 유인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한 제한은 제한자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는 한 단지 청약의 유인으로 본다. 2. 청약의 유인 invitation of offer 란 상대방이 자신에게 청약을 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청약은 상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바로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반면 청약의 유인은 그러한 구속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청약과 대비된다. 실무적으로 청약과 청약의 유인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청약과 청약의 유인 중에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을 지어야 한다. CISG에서는 청약의 유인을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한이면 제한자가 반대 의사표시, 승낙에 대해 계약이 성립된다는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대한 제한이면서 제한자가 반대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청약의 기재사항 및 양식 청약의 기재사항 및 양식 청약은 특정한 형식이나 방식이 없으며 거래 대상 물품, 거래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품명, 규격, 원산지, 유효기간, 선적일, 포장 방법, 수량, 단가, 대금 결제 방법 등을 기재한다. 계약에 따라 필요한 모든 기재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아니며 중요한 사항을 먼저 기재하고 추후 거래조의 과정이나 계약 체결 시 추가 보완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양식 없이 실제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송장, 인보이스를 대신 청약서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를 견적의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견적송장, 프로포마 인보이스라고도 한다. 4. 청약의 종류 분류기준 청약 종류 청약 발행 주체에 따라 매도 청약, 매수 청약 청약의 확정성에 따라 확정 청약, 불확정 청약
청약의 특수 조건에 따라 반대 청약, 조건부 청약, 교차 청약. 청약의 발행지에 따라 국내 발행 청약, 국외 발행 청약. 1. 발행 주체의 기준. 청약의 발행 주체가 매도 청약과 매수 청약을 구분할 수 있다. 매도 청약, 셀링 어퍼는 매도인과 매도 의사로서 일반적으로 매도 청약, 어퍼 시트를 사용한다. 매도 청약서, 어퍼 시트를 사용한다. 무역 거래에서 청약이라 하면 대부분 매도 청약을 의미한다. 매수 청약, 바잉 오퍼는 매수인의 매입 의사로서 주문서 purchase order 또는 purchase order (PO) 로 표현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이다. 확정력 기준. 청약은 확정력을 기준으로 확정 청약, 취소 불가능 청약과 불확정 청약, 취소 가능 청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청약의 확정성은 적용되는 국가의 법에 따라 상이하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민법을 포함하는 대륙법계에서는 취소 가능 청약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영미법에서는 청약의 취소 가능성을 인정하는 불확정 청약을 원칙으로 한다. CISG에서는 대륙법과 영미법을 절충하여 청약의 취소 가능성과 취소 불능성을 동시에 인정한다. CISG 16조 청약의 취소 가능성. 1. 원칙 취소 가능. 청약은 영미법 쪽이 취소 가능이지. 청약은 계약이 체결되기까지는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취소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한다. 2. 예외 취소 불능. 다음의 경우 청약은 취소될 수 없다. 1. 승낙 기간 지정 그 밖의 방법으로 청약이 취소될 수 없음이 청약에 표시되는 경우 또는 기간을 지정. 2. 피청약자가 청약이 취소될 수 없음을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 청약을 신뢰하여 행동한 경우. 1. 확정 청약, firm offer. 확정 청약은 청약자가 청약 내용에 대해 승낙의 유효기간 (validity for offer)를 정하고 그 기간 내에 피청약자가 승낙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청약으로 유효기간이 정해진 기한부 청약을 의미한다. 확정 청약은 유효기간 내에 승낙해야만 계약이 성립하고 취소나 변경은 불가능하여 취소 불능 청약 (irrevocable offer)로 표현하기도 한다. CISG에서는 유효기간이 없더라도 청약에 확정적 firm 또는 취소 불능 (irrevocable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확정 청약으로 간주하며 우리나라 민법 527조에서도 역시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 취소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여 청약의 확정성을 인정한다. 2. 불확정 청약, free offer. 불확정 청약은 청약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청약을 의미한다. 피청약자가 승낙의 의사 표시를 발송하기 전에 청약자가 언제나 취소나 조건 변경이 가능한 청약이기 때문에 취소 가능 청약 (revocable offer)로 표현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불확정 청약의 유형으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 피청약자의 승낙에 추가하여 청약자의 최종 확인 (final confirmation)이 요구되는 청약의 유인이 포함된다. 3. 청약의 특수 조건 반대 청약 1. counter offer. 반대 청약은 청약에 대하여 피청약자가 수량, 가격, 선적 등의 내용을 일부 추가하여 변경하여 회신하는 청약을 의미한다. 피청약자가 승낙을 의도했다 할지라도 이는 원청약 (original offer)의 거절이면서 새로운 청약, 즉 반대 청약이 된다. CISG에서는
승낙을 의도하고 있으나 부가, 제한, 그 밖의 변경을 포함하는 청약에 대한 응답은 원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새로운 청약, 반대 청약이 된다고 규정한다. 우리나라 민법 534조에서도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면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 교차 청약, 크로스오퍼. 교차 청약은 동일한 내용의 매도 청약과 매수 청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음, 우연히 각 우연히 각 당사자가 상호 청약을 하였는데 그 청약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교차 청약의 인정 여부 1. 대륙법과 영미법. 당사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대륙법에서는 교차 청약을 계약의 성립으로 인정하지만 당사자 간 상호 관계를 중시하는 영미법에서는 교차 청약을 계약의 성립으로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상호 청약만 이루어진 상태로 본다. 실제 교차 청약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느 한 당사자가 재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륙법은 뭐 하는 걸로 보는데 영미법은 안 본다. 재확인이 필요하다. 이 우리나라의 민법 대륙법계의 입장을 따르는 우리나라 민법 533조에서는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규정하여 교차 청약을 인정한다. 3. CISG CISG에서는 교차 청약에 대해서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3. 조건부 청약 Conditional Offer 조건부 청약은 청약자의 내용에 어떤 조건이나 단서가 붙어 있는 청약을 의미한다. 조건부 청약은 피청약자의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청약자의 최종 확인 또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계약이 성립된다. 특히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인 경우 엄밀한 의미에서 청약이 아닌 청약의 유인 (invitation to offer에 해당한다. 조건부 청약의 종류 1.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 offer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 피청약자가 승낙을 하여도 그것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청약자의 최종 확인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되는 조건부 청약을 의미한다. 청약의 유인 (invitation to offer) 이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에 해당한다. 2. 선착순 판매 조건부 청약 offer subject to prior sales 재고 잔류 조건부 청약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 피청약자가 승낙할 당시 해당 물품이 아직 판매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유효한 청약을 의미한다. 한정된 재고품이나 일부 한정 수량을 특가 판매를 위해 청약할 때 등 판매자 시장 셀러스 마켓에서 주로 사용된다. 3. 승인 조건부 청약 점검부 청약 offer on approval 청약과 함께 견본이나 시험용 경품을 송부한 후 피청약자가 만족하면 청약이 유효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정 기간 내 경품을 다시 돌려보내는 조건의 청약을 의미한다. 새로 개발된 품목이나 복잡한 물품은 청약의 명세서만 보고 정확히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샘플을 사용해 보도록 한 후 승낙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안마의자, 화장품 등을 승인 조건부 청약으로 먼저 시험 사용하게 한 후 피청약자의 승낙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 4. 반품 허용 조건부 청약 Offer on sales or return 청약과 함께 무상으로 송부한 물품을 피청약자가 판매하면 대금을 지급하고 판매되지 아니한 잔품에 대해서는 반품을 허용한다는 조건으로 하는 청약이다. 위탁 판매 계약이나 반품 허용 조건부 청약에 해당한다.
5. 시황 조건부 청약 offer subject to market fluctuation 무확약 청약 offer without engagement 1차 상품의 거래에 있어 시장 상황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제시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조건의 청약이다. 원유나 곡물 등 실시간으로 거래 가격이 변동하는 물품에 사용되며 대표적인 불확정 청약에 해당한다. 피청약자의 승낙이 있어도 시한 변동을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4. 청약의 발행지 청약의 발행지를 기준으로 국내 발행 청약과 국외 발행 청약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발행 청약은 청약의 주체가 거래 상대국 또는 본사를 대리하여 국내에서 발행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청약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오퍼상 이 발행하는 물품 매도 확약서가 이에 해당한다. 국외 발행 청약은 청약의 주체가 해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외국에 국제 물품 매매 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국외 발행 청약이 주를 이룬다. 5. 청약의 발생 효력 청약의 발생 시기는 청약의 구속 시점, 피청약자의 승낙 기간 시점, 청약의 철회 및 취소 시점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청약 효력은 영미법, 대륙법, CISG 동일하게 모두 도달하는 시점에 효력이 발생함을 규정한다. CISG 15조 제1항 에서는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며 우리나라 민법 111조 1항 역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할 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여 청약의 도달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도달주의. 도달의 정의 도달이란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 내로 들어가 사회 통념상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CISG 2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도달을 정의하고 있다. 1. 이 협약 제2부 적용상 청약, 승낙, 그 밖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구두로 통고된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상대방 본인, 상대방 영업소나 우편 주소에 전달된 때 상대방이 영업소나 우편 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에 전달된 때 상대방에게 도달된다. 6. 청약의 소멸 유효한 청약이라도 청약의 소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효력은 즉시 소멸된다. 대표적인 효력 소멸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청약의 철회 및 취소 청약의 효력 발생 전 또는 동시에 의사표시를 되돌리는 철회 withdrawal 및 청약의 효력 발생 후 피청약자의 승낙 전에 의사표시를 되돌리는 취소 revocation 승낙 전에 revocation 취소 있는 경우 청약의 효력은 소멸한다. 다만 청약 취소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법에 따라 제한 또는 일정 요건을 필요하는 경우가 있다. 철회와 취소 1. 번역의 상충 우리나라의 withdrawal과 revocation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철회로 표현하는 반면 CISG 정식 국문본에서는 withdrawal을 회수, revocation을 철회로 번역한다. 무역 실무에서는 withdrawal을 철회, revocation을 취소로 번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철회와 취소 관련 용어 사용 시 영문 표현을 병기하지 않으면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이 철회와 취소의 인정 우리나라 민법 527조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는 규정에서 철회는 revocation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청약의 철회, 위드드로얼은 모든 국가에서 인정되는 반면, 어, 청약의 취소, 리보케이션은 영미법에서는 인정하지만 대륙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CISG에서는 취소가 인정되는 경우와 불인정되는 경우를 원칙과 예를 구분하여 규정한다. 이 청약의 거절 및 반대 청약 1. 거절 청약에 대한 거절이 있는 경우 청약은 소멸한다. CISG 17조에서도 청약은 취소될 수 없는 것이더라도 청약의 것이더라도 거절의 의사 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고 규정하여 청약의 거절이 청약 효력 소멸 대상임을 인정한다. 이 반대 청약 청약에 대하여 상대방이 청약 조건을 변경 내지 부과하여 승낙을 하는 경우 승낙의 효력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청약에 대해 내용을 변경하는 승낙을 청약에 대한 거절이자 새로운 청약, 반대 청약으로 간주한다. 반대 청약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 청약의 효력은 청약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멸한다. 예외적으로 CISG 19조에서는 반대 청약의 경우에도 청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청약자의 반대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청약의 거절이 아닌 승낙으로서 효력을 인정해주고 있다.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3. 유효기간의 경과 청약은 유효기간의 경과에 의해서 효력이 소멸한다. 청약의 유효기간은 명시적으로 기재한 경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청약의 효력은 자동 소멸한다. 만약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합리적인 기간, 상당한 기간 내에서만 효력을 유지한다. 우리나라 민법 529조에서는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의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여 유효기간의 경과는 청약의 효력 소멸 사유임을 인정하고 있다. 얼마가 안 나왔네. 4. 당사자의 사망 청약에 대해 승낙이 이루어지기 전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청약의 효력은 효력 의무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대륙법에서는 계약 유지 원칙에 의해 청약자의 사망과 관계없이 청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반면 당사자의 관계를 중시하는 영미법은 청약자의 사망 또는 무능력이 확인되면 청약의 효력은 소멸됨을 인정한다. 대륙법의 입장을 선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민법 111조 2항의 경우 의사 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 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여 당사자의 사망에 대해서도 청약의 효력이 유지됨을 인정한다. 당사자의 사망에 대한 국가별 입장 1. 영미법 영미법에서는 청약자 또는 피청약자 등 당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호 합의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청약은 소멸한다. 특히 사망뿐만이 아닌 당사자의 무능력이 발생한 경우 역시 법적 능력 상실로 인해 피청약자의 승낙 권한은 상실된다. 2. 대륙법, 민법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 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거나 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민법의 취지는 무역 거래와 같은 국제물품 매매 계약 당사자의 경우 그 대부분이 법인 형태이기 때문에 일반 당사자의 사망 또는 행위 능력 상실이 청약 효력 여부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3. CISG
CISG에서는 당사자의 사망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명시된 준거법 또는 국제사법규칙에 의해 결정되는 준거법에 의해 효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없네 이거는. 5. 후발적 위협. 청약 이후 계약의 이행이 위법이 되는 경우 후발적 위협이라 하여 청약의 효력은 소멸된다. 후발적 위협의 대표적인 예로는 특정 물품의 매도 청약 후 상대방의 승낙 전 수출 금지 또는 제한 조치로 조치의 법률이 제정되는 상황 등이 있다. 계약 성립 후 전쟁의 발발이나 항만 봉쇄 등과 같은 후발적인 위협인 이행불능 또는 불가항력 (force majeure) 불가항력 계약 목적 달성 불능 (frustration의 경우 역시 청약의 효력이 소멸된다.